290년경에 저술된 책으로, 아니 삼국지부터 진수 삼국지 290년경에 저술된 책으로 후한이 멸망한 뒤 위초고 세 나라가 다투던 세상을 그렸다. 삼국지의 지는 기록이라는 뜻이다. 위서 10권, 촉서 15권, 오서 20권으로 되어 있으며 진나라 진수가 편찬했다. 후한서보다 오래되었다. 전 65권. 예. 삼국지는 아니 거기 보시고 결국은 이제 후한이 멸망하고 이제 위우촉으로 분열되면서 여러분이 아는 뭐 유비, 뭐 조조 이런 다툼.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단 승리를 하죠. 통일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진나라로 편입되는데 그 남북조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그 볼펜이 뭐냐? 이게 이제 뜻지자지만 기록할 지자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얘가 왜 이렇게 굵을까? 또 고생하겠다 이거. 할 수 없지 뭐. 이 의미가 이제 발음이 같으면 뜻이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알아둬야 될 글자가 이게 알식자잖아요. 근데 지로 읽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서문에서 보면 삼가을 근자 쓰고 근식 이렇게 읽지 않아요. 근지 요 기록할 지자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가 기록하다. 삼가 안다가 아니라 삼가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뜻지자와 알식자가 이걸 지로 읽을 때는 기록할 지자로 읽힌다. 그 명심해 두시고요. 예, 인트로 마저 읽으세요. 삼국지는 후한이 멸망하고 삼국이 정립한 뒤부터 진나라가 통일을 이룬 시기까지를 기록한 역사서다. 기술한 역사서다. 일반적으로 삼국지라는 제목은 명나라의 나관중이 지은 소설 삼국지 연의가 더 유명한데 나관중의 소설은 삼국지를 바탕으로 하여 민간 설화나 강담 등을 참고해 만든 것으로 경극 등의 소재가 되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역사서 삼국지는 문장이 간결하고 역사적 사실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정사 중에서도 잘된 책으로 꼽히며 그 취향은 삼국지 연의와 많이 다르다. 편찬자 진수는 파서 안한 사람으로 처음에는 충나라의 관리였다가 충나라가 멸망한 뒤에는 진나라의 관리가 되어 삼국지 65권을 완성했다. 또한 남조 송나라의 배송지가 붙인 주석은 유명하다. 삼국지 연의를 비롯해 많은 글들이 총나라의 유비를 좋은 사람으로 위나라의 조조를 악한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남송의 유학자 주희가 자치 통감 강목을 편찬할 때 그의 사상적 입장에서 총나라를 정통으로 세웠고 이후 그의 주자학이 국가가 인정하는 학문이 되자 그 설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조조를 반드시 악한 인물로만 보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삼국지 역시 위나라를 정통 왕조로 보고 위서에만 제기를 두었다. 예. 우리나라하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국지하고 삼국지연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삼국지연이라 삼국지라고 얘기해버려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래 삼국지는 역사책이고 삼국지연이는 우리가 아는 소설이죠. 우리나라와 연관된 게 이제 우리나라 삼국시대 상황을 가장 잘 기록해주고 있는 게 삼국지예요. 여러분들 삼국지 의지 동의전 많이 들어봤죠? 네. 네. 우리나라 왜 삼한의 어떤 풍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뭐죠? 이거 다 까먹었네. 그 추수감사제에 해당하는 뭐 그 행사 동해 고구려의 동맹인가 뭐 무천 이거 그걸 찾아볼 걸. 하여튼 이 위지 삼국지 가운데서 이제 위지
뭐 촉지, 그 다음에 뭐예요? 오. 네, 오지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나라 역사, 사만의 역사와 관련된 거는 위지가 가장 자세하죠. 특히 동이전. 요즘에야 뭐 제천의식이라고 유비를 하나요? 예? 위지동의전에서 그 추석 때 하는 게 제천의식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제천의식이 뭐지? 세 가지가? 아, 그거 다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고구려의 동맹 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 부여의 영고. 맞아. 영, 영고. 영고. 아, 맞아. 맞아. 부영고. 맞아. 그렇게 외웠다, 옛날에. 그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가 생각 안 나네.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그렇지. 그래. 네, 이거. 맞아. 자, 제갈량전, 이건 뭐 제갈량전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갈량전 읽고 다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선생 읽으세요. 제갈량전, 제갈량의 자는 공명으로 낭약은 양도 사람이다. 한나라의 사례 교위 제갈풍의 자손이다. 아버지 규의 자는 군공으로 후한 말에 태상군의 승이었다. 제갈량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숙부현이 원술에 의해 예장 태수로 발탁되자 제갈량과 그 동생 균을 데리고 임지로 갔다. 그때 마침 후한의 조정이 고호라는 인물을 예장 태수로 선발해 현과 교체하려 했다. 이에 현은 잘 아는 사이였던 형주의 목 유표를 찾아가 의지했다. 현이 죽자 제갈량은 스스로 농사를 지으며 즐겨 양보음을 노래했다. 키가 8척이나 되어 늘 자신을 관중이나 아기에 비견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글을 상대해주지 않았다. 다만 방릉의 최주평과 영천의 서서는 서서만이 제갈량과 친하게 지냈다. 야, 근데 이게 1m 23인데 그 당시는 상당히 큰 편에 속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보다 아니죠. 작죠? 28 하면 24. 184요. 응? 184. 8척이니까. 184. 근데 요게 도량형이요. 시대별로 다 척도가 달라요. 근데 이게 1m 23이라고 한 건 아마 그 시대적인 기준에 맞춰서 곱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 23cm라 28이 16. 아, 184예요? 네. 184면 나보다 크네. 네, 계속 읽으세요. 공명을 만나기 위한 유비의 삼고초렵. 그 무렵 유비는 신야에 주둔하고 있었다. 서서는 유비를 만나러 갔다. 유비는 서서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서서는 유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갈 공명은 와룡입니다. 장군께서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유비가 말했다. 그럼 여기로 데려오너라. 서서가 말했다. 그 사람은 만나러 갈 수는 있으나 데리고 올 수는 없습니다. 장군께서 스스로 찾아가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제갈량이 사는 곳으로 찾아갔으나 만나지는 못하다가 세 번째 가서야 겨우 만났다. 유비는 주위 사람들을 물리치고 말했다. 한나라는 벌써 기울어져 간신들이 제멋대로 세력을 불리고 주상은 수도에서 쫓겨나는 실정이라네. 내 비록 힘은 미약하나 천하를 구하려 해보았는데 지혜가 부족해 결국에는 실패하고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네. 그러나 나는 아직 뜻을 버리지는 않았네.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제갈량이 대답했다. 동탁 이래로 여기저기서 호걸이 일어나 여러 개의 주군을 지배하는 자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조조는 원소에 비하면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병력도 적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조조가 원소를 이길 것입니다. 약한 자가 점점 강해지는 것은 때를 잘 만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조는 100만의 백성을 거느리며 천자를 내세워 제후에게 호령을 하고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대적할 상대가 못 됩니다. 송건은 강동을 점유해 벌써 3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요새처럼 견고하고 민심도 안정되어 있으며 재능 있는 자들이 열심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하며 함부로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형주는 북으로는 한수와 면수에 접해 있고 남으로는 남해에 이르며 동으로는 오해로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파, 촉과 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군대를 거느리고 적을 제압하기에 적합한 곳이지만 지금 이 땅의 주인은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이 장군을 위해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군, 이 땅을 손에 넣을 생각이 있으신지요? 익주는 험악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옥토가 천리나 뻗어 있어 그야말로 천부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의 고조도 이 땅을 기반으로 제위에 올랐습니다. 유장은 어리석은 데다 장로가 북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백성도 많은 데다 물자가 넘쳐나는데도 유장은 백성을 어여삐 여길 줄 몰라 재능 있는 인물들이 현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군은 황실의 자손인데다 그 신의가 사해에 알려져 있고 영웅을 부하로 두고 있으며 현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주와 익주를 모두 차지하고 그 요새를 확보한 다음 서쪽으로는 윤과 화해하고 남쪽으로는 월인과 손을 잡고 바깥으로는 선건과 우위를 돈독히 하고 안으로는 정치를 정비하고 천하의 이변이 일어났을 때는 상장군에게 명령해 형주의 군대를 이끌고 완으로 향하게 하고 장군 스스로는 익주의 군사를 이끌고 진천으로 나아가면 백성들은 모두 식량을 손에 들고 장군을 환영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폐업을 이룰 수 있고 한나라의 황실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네. 그렇게 하여 유비와 제갈량은 나날이 친교가 깊어졌다. 그러나 간우와 장비는 그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다름없다. 너희들은 아무 말 말거라. 관우와 장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의미심장한 건데요. 여기에 관련된 일화가 무수하게 많죠. 뭐 일반적인 얘기는 여러분들 삼고초려야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소설에서는 그걸 좀 과장했을 뿐이고 이거는 이제 삼국지 제갈량 전에 나오는 거 상당히 그 뭐예요 사실에 근접한 내용은 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비와 제갈량의 만남. 근데 요 제갈량이 이 당시의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유비가 47. 그다음에 관우장비는 뭐 한두 살씩 어려가지고 유비를 형님으로 여겼잖아요. 도원결이 맺어가지고. 근데 나이가 20대 중반이니까 그 자기가 모시는 형님이 3번 찾아가고 그 제갈량을 이렇게 높이니까 관우장비가 그거를 좋게 보질 않잖아요. 근데 그 좋게 보지 않았다는 스토리가 이미 어디에 떠 있었어요? 도입부에 떠 있었잖아요. 제갈량전 여기 선물이 보시면 제갈량도 이제 뜻이 컸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그 평소에 양봄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건데 이 양봄에 대해서 먼저 자료 본 다음에 그 노래를 한번 중국 발음으로 들어보기로 하죠.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뭐 스크롤이 이렇게 한 번에 쭉쭉 부드럽게 안 되냐. 이제 후한 말에 장각의 그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태평도를 기반으로 한 농밀기가 일어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삼국으로 분열되고 그래서 결국은 삼국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양보 요 먼저 그 개념을 먼저 보세요. 이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산동성에 있는 태산이 상당히 높은데 보통 하늘의 제사 지낼 때는 진시황도 태산 꼭대기 가서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이 구릉 지역 그러니까 양보라는 이 지역은 이 낮은 구릉 지역이에요. 여기서는 하늘의 제사 지내고 땅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낮은 산을 양보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 태산 아래의 작은 산. 옛날에 죽은 사람들이 그 함께 묻히던 곳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공동 묘지가 또 될 수 있었겠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알아둘 거는 우리가 어부도 그렇지만 이 아비부자가 존칭을 쓸 때는 보로 읽거든요. 그래서 이 음이 양보로 읽힐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후대에 양보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갈량이 불렀다고 하지만 그 이전부터 있었던 왜 음악의 장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곡조의 명칭이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브루스라든가 뭐 또 음악 장르가 또 뭐 있지? 재즈, 왈츠, 클래식, 뭐 재즈나 왈츠, 뭐 트로트. 내가 좋아하는 그 컨츄리, 그 가사 있는데 요건 좀 이따 해석해 줄게요. 먼저 그 준비된 거 한번 보세요. 보이나요? 네. 근데 이건 녹화가 안 되지 이쪽에다 하면. 懂啦，小知识，大世界。梁甫吟，佚名。不出祁城门，遥望荡阴里。里中有三坟，累累正相似。问是谁家墓？田江古也是。力能排南山，又能绝地际。一朝被谗言，二逃杀三士。谁能为此谋？相国其晏子。梁甫吟是三国时期创作的一首乐府诗。 일명이라는 건 작자가 불명이라는 거예요. 요 배경 잘 기억해 주세요. 被谗言遭杀害的悲惨事件，再转到揭出社死足迹之人，缓步走出临淄城的城门，遥望萧瑟死寂的荡阴里，那里有三座坟墓紧相连，形状大小都非常相似。请问这里是谁家的墓地？田开疆、古冶子和公孙氏，他们的力气能推倒南山，又能截断系大地的绳子。不料他们一朝遭到谗言，两个小桃竟杀死三勇士。谁能够设想出这个奇迹？他就是齐国的宰相晏子。诗的前四句先从位于지금 그림 보고 대충 짐작을 하겠지만 양보음은 뭐 제갈량도 불렀다고 하지만 제갈량이 이걸 그대로 지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 내용 이게 왜 중복이 되어 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뭐 곡조 이름이든
뭐든 번역을 한번 해보죠. 걸어서 제나라 성문을 나가니 멀리 요자죠. 바라볼 망자. 멀리 탕읍리가 보이네. 그 동네 가운데에 세 개의 무덤이 있는데 겹겹이 서로 비슷하네. 그다음에 이거는 왜 들어갔나 모르겠다. 이거는 지우고요. 묻노니 누구 어느 집의 묘인가? 뭐 전광과 고야자의 무덤이라네. 힘은 남산을 남산을 휘두를 수 있고, 무는 그 식견은 땅의 기운, 땅의 표준을 끊을 수 있을 정도네. 하루아침에 참언을 입어서 참언을 입으니, 그러니까 모함을 당하여 두 개의 복숭아가 세 명의 병사를 죽였도다. 누가 이러한 음모를 행할 수 있는가? 재상인 제나라의 안영이죠. 안영이었다네. 뭐 이거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와닿습니까? 예. 차차 설명할게요. 여기 나온 주석을 먼저 번역해드리고, 인민문학 출판사에서 나온 악보 시선에 근거하면 이 편은 제나라 땅의 그 풍속이다. 그러니까 풍속이 반영된 것으로 제갈량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까 나온 제나라 성문 할 때 제나라 성은 제나라 도읍지 임치, 지금의 산동 치박시 임치 성북 팔리에 해당한다. 탕읍리는 또 음양리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임치성 남쪽이다. 누르는 뭐 연달아 겹치는 모양이고요. 이 구절은 말하자면 세 분묘가 서로 가까이 있고 무덤의 모양이 대략 상사하던 것이다. 비슷하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보세요. 고사예요. 전광과 고야자, 이 복숭아 두 개로 세 사람이 죽는 상황. 유명한 고사 중에 하나죠. 안자 춘추 가나편에 실려 있는 거에 근거하면 공손첩과 전계강과 고야자 3인이 제나라 경공을 섬겼어요. 이 안영은 경공을 전후해서 3대를 재상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고, 그 안영과 관련된 고사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나? 내가 예전에 얘기했을 텐데. 안영의 아내의 그 지혜. 기억납니까? 아니요. 이 안영이 재상이 임명이 되어서 출근하는데 수레를 타고 이렇게 출근하잖아요. 근데 그 마부의 아내가 지켜보다가 그랬다는 거죠. 아니, 안영은 저렇게 점잖은데 당신은 그렇게 목에 힘주고 뻣뻣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저녁에 마부의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오래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마부가 대우각성해가지고 자세가 달라지니까 나중에 안영이 그 마부를 추천해서 관료로 승진시켰다. 대충 스토리가 이런 건데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사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여기 예. 그럼 5번요? 정강, 고야자, 안자춘추, 간하편, 공선첩, 전계강, 화, 고야자 3인, 사, 제경공, 이, 용,
잠깐만요. 이 용역. 이 용역, 이 용역 문명 우세. 왜 이렇게 못 읽지? 안녕. 네? 왜 이렇게 못 읽어? 지금 화면 보고 읽느라 그런가? 예, 안녕인 탐문 3인. 아니, 있어요. 한 줄 읽었잖아. 예. 안자춘추 관하편에 실린 거에 근거하면 공손접과 정계관과 고야자 3인은 재경공을 섬겼는데 용감한 힘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문명은 뭐 이름을 떨쳤다는 소리죠. 이름을 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안녕인 탐원 3인 상무 군신지의 하무 장솔지론 내 불이 금폭 외 불가위적 차 위국지 기야. 예, 안영은 그들 3인이 위로 군신 간에 그 의가 없고 아래로는 잘 인솔하는 윤리가 없으며 안으로 제어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안으로 막을 수가 없고 밖으로는 적에게 위험을 보일 수 없으므로 인하여 이들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그릇이다 라고 보았다. 이거 효자인가요? 권유하다 어? 할 때 권. 타권, 경공, 투계, 재탁, 탐문, 경공, 동의료, 타적. 야, 예? 이거 내가 안 읽으니까 나는 다 이 정도는 지난주에 내가 되게 칭찬해 줬는데 다들 내가 칭찬하면 안 돼요. 설계, 제도, 탐은 제도 탐문. 음. 설자, 예, 설계, 제도, 탐문, 경공, 동의료, 타적, 의견, 인체, 이도. 인장. 왜 이런 장, 예. 장자네요, 예. 인장, 이도, 증급, 3사, 양, 탐원, 계공, 식도. 그는 경공에게 권유했다. 뭐를 설계해서 그들을 제거할 대책을 권유했다. 뭐 설계하다는 뭐 그냥 권유에 포함시켜도 되겠네요. 권유하여 경공이 그의 의견에 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이건 목적격 전치사죠. 예. 복숭아 2개를 3명의 그 무사에게 증급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공에 따라 복숭아를 먹게 하였다. 양자는 하여금 사자의 뜻이죠. 김민재 선생님 이거 기억나죠? 양자요? 네. 하여금 사자의 뜻이 있다라는 거 노트에 필기되어 있죠? 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읽어봐요. 김미진 선생님. 아유, 전 안 되죠, 교수님. 알고 있다며. 아니, 그 양자는 알고 있다고요, 양자. 그러면 황수임 선생님 읽으세요. 몇 글자 틀리나 보자. 교수님, 근데 저는 글자가 다 옆에 안 보이는데요, 일부가. 아이고. 아, 진짜로요. 아니, 이 정도 예, 크기가 안 보이면 어떡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잘린다고요. 뭐가 달려요? 잘려 보인다고요. 다 안 된다고. 뭐가 핑계대지 말 읽어요. 보이는 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공선접, 보유, 박살, 유호적, 공로, 전개, 강자, 보혜, 양차력, 적. 그 다음 안 보이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공손접은 스스로 자랑했다. 보고했다라는 건데 뭐 자랑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박살유, 어린 호랑이를 박살낸 공로가 있음을 스스로 보고하고
정계강은 스스로 보고하기를 일찍이 2차례에 걸쳐서 힘써 싸워서 적을 물리칠, 이건 물리칠 각자예요. 도리어 각자가 아니라 적을 물리친 것을 스스로 보고하고 알리고 이에 각각 한 개의 복숭아를 취했다. 마지막으로 고여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작년에 올해 내가 군주를 따라서 황하강을 건너면서 전거에 붙으니까 수레에 붙어 있었던 아마 그 수레가 떠내려갔었나 보죠. 이 대원어가 뭔가 황하의 뭐 이무기 같은 건가? 자라 비슷한 물고기 같은데 그 대무기에게 입에 들어가서 삼켜져서 그러니까 말이 그 큰 물고기한테 잡혀서 중간에 말이 잡혀버렸고 나는 또 그런다. 나이가 어려서 또한 헤엄을 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도리어 물속에 잠겨서 백보를 역류하고 그러니까 막 그 거꾸로 헤엄쳤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또 물에 따라서 구리를 가서 그 괴물 물고기를 죽였다. 이 당자는 이때 떼시자와 연결되겠죠. 예. 내 왼손으로는 말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뭐야? 그 괴물 물고기를 쥐고서 수면으로 뛰어 올랐을 때 해안가의 사람들은 모두 오인했다. 내가 그러니까 하백의 신처럼 황하의 그 신이라고 오인했다. 나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자격을 가졌다고. 복숭아를 먹을 자격을 가장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인데 두 사람은 어떻게 그 복숭아를 이거 환을 읽어야 되겠죠? 되돌릴 수 있겠는가? 사실 뭐 호랑이 잡은 거나 전쟁에서 적을 물친 것보다는 여러분이 봐도 군주를 구한 그런 걸 보면 뭐 누가 봐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복숭아를 먹은 공손적과 전계강 두 사람이 청후 그 말을 들은 뒤에 모두 부끄러워서 스스로 칼을 찔러 자기를 베어 죽었다. 고여자가 이것을 보고서 처연하게 말하기를 두 친구가 모두 죽었는데 나 홀로 사는 것은 인이 아닙니다. 자기 공을 자랑하고 두 친구가 죽은 것이 부끄러운 것은 두 친구를 부끄럽게 죽게 한 것은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행한 바가 불이 나고 또한 불의하니 죽지 않는다면 용감하다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용감한 셈이 아닙니다.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김미진 선생님. 뭐뭐한 셈이다. 그러니까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안영이 세 사람 제거하는데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위로 돌아가 볼까요? 제갈공명이 양보음이라는 노래 가사를 만약에 여기 지금 어디예요? 인민문학출판사에서 나온 제갈량의 작품이 왔다면 제갈량의 의도가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어느 고위 관직에 못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측근들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갈공명은 시골에 은거하면서 양보음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고 이것과 연관 지으면
왜 유비가 삼고 초려할 때까지 제갈공명이 우리 삼국지 그 연희에 나오는 스토리 보면 실제로 외출했다고 그러지만 그 제갈공명이 낮잠 자는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거 기억나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라는 거죠. 예. 아직 때가 아니고 주변에 관우와 장비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과연 나한테 두 사람을 나보다 나이가 2배가 되는 측근들을 물리치고 내 말을 따를 수 있겠느냐. 여기 지금 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나쁜 의미도 될 수 있죠. 하루아침에 참소를 입어 복숭아 2개의 복숭아가 3명의 무사를 죽였으니 누가 능히 이러한 계책을 행했는가, 꾀를 냈는가. 재상 제나라,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안자였네, 이런 노래죠. 대체로 이제 분위기 알겠죠. 왜 양봄이라는 것이 그 제갈공명과 해자가 되고 우리 그 삼국지의 제갈량 열전 마지막에 뭐 있어요? 그 제갈공명 그 나이 어린 책사라고 하는 사람을 형님이 자꾸 좋게 보는 걸 여러분 같아도 처음에 제갈공명을 선뜻 받아들이겠냐고요. 아니요. 그런 스토리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번역을 다 안 했구나. 그거 이상하다네. 만들 때는 다 되는데. 요 앞에 용자가 있었죠. 불사즉 불산용. 예. 제가 죽지 않는다면 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자가 있었구나. 용사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그 또한 스스로 자기 몸을 베고 죽었다. 그러니까 복숭아 2개가 3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 안영이 만들었다는 거죠. 아까 남산을 배한다고 할 때 배는 뒤엎는다. 남산은 제나라 성 남쪽에 있는 우산. 이 우산이란 건 맹자에도 나오죠. 우산인지 뭐. 나머지야 뭐 다른 번역 안 해도. 영공, 장공, 경공 세 임금을 섬겼고 유명한 재상이죠. 논어에서도 이 안자는 뭐예요? 칭찬하죠? 아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우리 내용 중에 악의 장군이 나왔죠. 악의 장군은 연나라 장군이었죠. 근데 나중에 하여튼 이 중국 역사를 보면 다 반전이 있어가지고 뭐 악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전국 후기에 걸출한 군사가 위나라 장군 악양의 후예고 연나라의 상장군을 제수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창국군으로 봉제를 받고 연나라 소왕을 보좌하여 연나라를 진흥시켰다. 근데 나중에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조나라로 망명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까 우리 본문에 여러분들 책으로 보세요. 여기 관우와 장비가 관우 장비 등이 누구예요? 유비가 공명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선주 해지왈 이거 뭐 돌아가신 그죠? 예. 그 선주가 해명해서 말하기를
고지유 공명. 지금 저에게는 공명이 있고, 공명이 있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과 같다. 바라건대 제군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관우와 장비가 그만뒀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걸 그만뒀다는 거죠. 여기 선주는 저기 뭐예요?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죠. 오늘 삼국지를 다 끝내야 다음 주에 또 예, 명문장. 김유진 선생님 읽으세요. 고령 드군의 종비지 중물 이무기와 용은 비구름을 만나면 연못 속에 머물지 않는다. 곧 지금은 움츠리고 있지만 영웅이란 때를 만나면 반드시 자기 힘을 발휘한다는 뜻으로 오나라의 장수 주유가 유비를 평하여 한 말이다. 참마소 공적인 일을 처리할 때는 사적인 정을 끊어야 한다는 말로 제갈공명이 군유를 지키기 위해 싸움에서 패한 부하 마속의 목을 자른 데서 나온 말이다. 운중백학, 구름 속의 백학처럼 고고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참마속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마속을 울면서 뵀다. 구름 속의 하얀 학. 이 글자 뜻으로 보면 뭐 그다지 다가오지 않을 텐데 이것도 스토리가 다 따로 있어요. 이것도 교룡이 구름이나 비를 만나면 결국은 연못 속에 사물이 아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날아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평가할 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요.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문혜정 선생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여져요? 응? 그냥 다 타고난 대로 산다. 근데 왜 우리 사람만 할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다 지나간 얘기니까. 젊었을 때 자기 짝꿍을 만나게 되면 이게 내가 담을 수 있는 남자가 아니다. 다 여성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파트너가 있었습니까? 문혜 한 선생은 번도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그렇지. 문혜 선생은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뭐. 안수현 선생은? 저는 내가 품을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나하고 맞고 안 맞고를 따졌던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우리 문 선생이 애를 잘 키울 것 같다 해서 선택한 거 마찬가지죠. 이 배경을 좀 한번 볼까요? 이 수어지교는 뭐 그래서 나온 거고요. 교룡득 운우 이 삼국지 이거 출전은 적어두세요. 네, 주유전에 나오는 건데 주유가 상소를 올려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근데 결국은 누구냐면 이 세 사람 유비, 관우, 장비는 그냥 놔두면 후환이 된다는 거예요. 유비는 효웅의 자태를 갖고 있습니다. 독수리. 사실은 나중에 뭐 관웅, 효웅, 조주를 얘기할 때 많이 효웅이라고 그러죠. 영웅이란 말보다 약간은 좀 권무술수에 등한 사람을 효웅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네. 유비는
호응의 자태로서 그리고 관우 장비의 곰과 호랑이의 장군을 지니고 있습니다. 있어서 반드시 절대 아닙니다. 오랫동안 오래 굽혀서 남들을 위해서 쓰일 사람이 아닙니다. 유비 자체는 독수리의 자태, 거기다가 관우와 장비는 각각 곰과 호랑이의 그 장군의 기질을 갖고 있어서 절대로 남을 위해서 쓰이는, 오랫동안 남을 위해서 쓰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컨대, 제가 말하자면 해도 돼요. 제가 큰 계책을 말하자면 마땅히 오나라의 그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대하게 궁시를 건축하여 그 미녀를 좋아할 만한 미녀들을 많이 두고 그것으로서 그의 이목, 유비겠죠. 유비의 이목을 즐겁게 하고 두 사람은 나누어서 각각 한쪽에 설치하고 이 유자는 주유작이죠. 저로 하여금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게 하면 큰 일이 안정될 것입니다. 지금 섣불리 토지를 나누어 줌으로써 그 근거를 삼게 하고 이 세 사람을 모은다면 모두 광장이라는 건 전쟁터라는 의미로 돼 있던데 전쟁터에 있으니 아마도 두렵습니다. 교룡이 구름과 비를 얻으면 끝내 연못 속에 물이 아님을 두렵습니다. 아님이 됨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미녀들 틈에서 놀게 하고 관우와 장비는 각각 다른 전쟁터에 보내서 분리를 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주유가 선권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는 했죠. 예. 그럼 손권이 이거를 받아들였냐? 그렇지 않아요. 그로 인해 손권은 북쪽에서는 여전히 널리 조조가 북쪽에서는 여전히 널리 광범위하게 영웅들을 초빙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유비나 관우 장비를 분리한다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조한테로 가지 않겠어요? 또 인재들이. 그게 두려워서 또 유비가 한 일시에 굴복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서 주유의 건의를 듣지 않았다. 이게 또 하나의 스토리가 또 되죠. 네.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뭐 옛날 얘기 같지 않잖아요. 우리 저 박정희 씨 보는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남산의 부장들 이런 것처럼 한 권력자의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알력,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학교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 지금은 아니겠죠. 이게 조그만 조직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저 문수생은 여러 조직을 가봐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옛날에 뭐
기업에 뭐 이사도 됐었잖아. 거기서도 알력이 네. 있죠. 심하죠. 사장님하고 어. 좋으면 아무래도 다른 그 임원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좋은 방안을 본인대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문 선생은 싫으면 그냥 그만둬 버렸지. 싸우려고 아니 근데 하기보다. 물론 뭐 그만두는 것도 그만두는 거지만 그때 생각에 제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임원이나 그러니까 사장이 아닌 위치로 갔잖아요. 근데 너무 사장처럼 일을 한 게 잘못인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의 성격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그렇게 보인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학생들 가르칠 때도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만큼 가르치려고 했어요.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영이 한 복숭아 2개 그 설계한 거나 지금 이 주유가 순번에게 올린 건의는 실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참 이런 권모술수라는 게 무섭죠. 예. 참마술은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이건 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운중백학 이것도 예, 이거는 하죠. 이거는 삼국지 위지 병원전 병원이라는 사람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병군 소위 병군이라는 사람은 이른바 이를 운자는 이제 구름 운자겠죠. 구름 속의 백학이어서 이게 순안 순자나 안자는 다 매출하기 순 매출하기 안자예요. 안자는 아마 더 작은 매출하기인가 그럴 거예요. 매출하기의 그물로서 이건 뭐예요? 그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에 있는 백학을 어떻게 매출하기 그물로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소한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예법으로서는 초빙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